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5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정보를 확인할 건데요. 회사명은 무한상사, 코드번호 1054,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가전제품과 관련된 매입과 매출 거래는 모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는 제12기이고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거래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분계를 해볼 건데요. 분계를 할 때 유의할 점은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7월 2일 거래이고요. 성심상사로부터 상품을 600만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550만원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7월 2일 거래에서는 상품을 매입한 거래이기 때문에 차변의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상품의 총 금액은 600만원이 되고요.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 지급은 550만원은 어음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어음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어음이라는 채무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지급어음은 반드시 거래처 명이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명까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상사이고요. 어음의 금액은 총 550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600만원에 550만원을 차감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50만원이 되겠죠. 대변에 현금 50만원,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8월 5일 거래이고요. 토지를 매각 처분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전부동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에 현금 영수증을 받다. 현재 수수료와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 처리를 하고요. 금액은 현금 영수증에서 찾아야 하는데 총 합계 금액을 찾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금액은 합계 금액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금액 350만원 영업 외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금액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은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이 발생하는 거래였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8월 19일 거래이고요. 탐방상사에서 단기차입한 2천만원 및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6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를 모두 상환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부채의 감소이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재가 되죠. 차변에 단기차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단기차입금은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거래처명 탐방상사까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총 2천만원이 되죠. 2천만원 부채 감소하고요. 나머지 이자도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 처리를 합니다. 금액은 총 60만원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대변에는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금액은 총 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8월 20일 거래이고요. 판매용 노트북 1,500만원과 업무용 노트북 100만원을 다복상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판매용과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거래입니다. 먼저 판매용으로 구입한 것은 상품으로 재고자산 처리를 하고요.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은 비품으로 유형자산 처리를 하겠습니다. 차변에 판매용 노트북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품 증가하고요. 총 1,500만원 재고자산 증가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업무용 노트북도 있죠. 노트북은 비품 처리가 되고요. 금액은 총 100만원 유형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모두 보통예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금액은 총 1,600만원이 되겠네요. 판매용으로 구입한 것은 상품 처리를 하고요.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은 비품 처리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8월 23일 거래이고요. 4월 1일에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 50만원이 발견되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거래처
소리상사에게 지급한 외상대금으로 판명되었다.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는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은 가지급금으로 개정과목 처리를 하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에 해당이 됩니다. 임시계정은 반드시 원인을 판명을 해서 정리분계를 해줘야 되는데 임시계정 중에서 가지급금은 자산계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차변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판명이 된 거래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대변으로 이동하게 돼요. 차변에 있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정리해주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자산을 감소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대변에 가지급금 자산 감소 처리해주고요. 금액은 총 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계정 정리해줬고요. 차변에는 원인을 판명했는데 원인이 외상대금, 지급한 외상대금이죠. 그렇다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하는 계정이었을 겁니다. 외상매입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명을 입력해 줘야 되고요. 거래처 명은 소리상사가 되겠습니다. 소리상사까지 함께 기재해 주고요. 금액은 총 밝혀진 금액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정리할 때는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6번입니다. 10월 10일 거래이고요. 고구려 상사에서 매입하기로 계약한 상품 300만 원을 인수하고 10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상품을 구입한 거래이고요. 구입 전에 먼저 지급한 계약금도 있습니다.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의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먼저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상품 총 300만 원을 인수했고요. 금액을 모두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월 1일에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한 돈은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자산입니다. 현재 자산을 차감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루어졌고요. 금액은 총 30만 원 먼저 지급했고요.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품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요. 상품 매입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거래처는 고구려 상사가 되겠네요. 고구려 상사 입력해 주고요. 금액은 300만 원에서 30만 원 제외한 27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선급금은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함께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거래처 고구려 상사까지 꼭 입력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고구려 상사 금액이 계약금은 30만 원, 나머지 차감한 금액은 270만 원 이렇게 정리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7번입니다. 11월 18일 거래이고요. 영업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유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의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금액은 항상 합계로 적혀있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액 3만 원 확인했고요. 차량의 유류를 지급한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를 하죠. 차량 유지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금액은 총 3만 원 비용 발생하겠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라는 당좌자산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금액 3만 원 감소하겠네요. 8번입니다. 12월 20일 거래이고요. 영업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아래의 공과금을 현대카드로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 세액에 대한 신고 납부서가 증빙 자료로 있고요. 금액을 확인할 건데요. 금액은 총 납부할 세액 합계를 확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꼭 합계로 적혀있는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차량에 대한 아래의 공과금인데요. 자동차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로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처리를 하죠. 개정 과목이 무엇 세 이렇게 끝나는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로 모두 회계 처리를 하고요. 금액은 합계 금액인 25만 9,740원이 되겠고요. 현대카드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명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거래처 명은 현대카드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차변과 동일하게 25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무조건 미지급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5번 수정하는 문제인데요. 일반 전표 입력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요. 오류 발생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하고 삭제하고 전표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만 거래처 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5-1번 볼게요. 11월 5일 거래이고요. 영업부 직원의 10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 11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다. 직원의 급여에 포함된 세금 처리하는 원천 징수는 반드시 예치인시켜 놓는 돈,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현재 예수금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거래이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인데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를 했죠. 비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납부를 했다면 부채가 감소합니다. 부채 감소했고요. 유동부채의 감소입니다. 금액은 총 11만 원 납부했네요. 11만 원 유동부채 감소하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통예금이라는 통장 잔고가 줄어들게 되죠. 금액은 총 11만 원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11월 28일 거래이고요. 상품 매입 시 당사가 부담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운반비 35,000원이 판매자인 양촌 상사가 부담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상품 매입 시 발생한 운반비는요, 매입 원가에 포함입니다. 매입 시 발생한 것은 매입 원가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운반비 35,000원을 상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와 동사를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당사는 우리 회사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다른 회사, 거래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입 시 당사가 부담했다는 건 우리 회사가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운반비는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인 양촌 상사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계 처리를 할 때는요, 운반비 35,000원이 양촌 상사가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양촌 상사 측에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회계 처리해야 될 분계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께서 이걸 수정할 때는 11월 28일 전표를 조회를 해서 차변에 상품 금액이 적혀 있을 거고요.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든지 외상으로 지급했든지 어떤 금액이 있을 건데요. 이 금액에서 35,000원에 해당하는 운반비를 차감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35,000원 운반비는 양촌 상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금액에서 35,000원 차감해 주고요. 대변에 지급한 수단에서 35,000원 차감해 주세요. 운반비는 양촌 상사가 책임져야 되는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매입 시 발생했을 때 당사가 부담했다면 매입 원가에 포함을 하는 것이고, 다른 거래처에서 부담을 했다면 거래처 측에서 따로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어서 매입자 측에서는 분개해줘야 될 게 없습니다. 11월 28일 전표조회 하셔서요, 차변과 대변 꼭 금액 35,000원씩 차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결산정리사항 분계로 갈게요. 결산 분계이고요. 입력 시 유의사항은 4번과 5번 전표 입력과 같습니다. 6-1번입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영업부에 12월분 급여 100만 원을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발생했는데요, 지급하지 않았네요. 급여가 발생했기 때문에 급여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차변에 발생시켜주고요. 금액은 총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급여 발생했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았죠. 지급하지 않은 비용인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증가하겠네요. 전표는 모두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거래이고요. 결산일 현재 영업부에서 사용한 소모품 비는 20만 원입니다. 소모품 구입 시에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소모품은 구입했을 때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이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산 시의 분기도 달라지게 되겠죠.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였다면
결산 시에는 자산을 감소시켜주고요. 사용액을 분괴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한 만큼 분괴를 해줘야 되는데요. 사용한 소모품비가 20만 원이죠. 그렇다면 비용 차변에 20만 원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되겠죠. 대변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 분괴가 되겠네요. 6-3번입니다. 기말현재 현금가부족 7만원은요.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금가부족은요. 반드시 결산 시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임시계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결산 시에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자 지급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외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과다할 수도 있고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인데 과다하고 부족한지 앞에 문장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뒤에서는 이자 지급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발생을 먼저 써주고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현금가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써주면 결산 정리 분괴가 되겠습니다. 판명이 되었을 때는요. 판명된 계정 과목의 위치를 차변인지 대변인지를 먼저 기재를 하고 반대변에 현금가부족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현금가부족 정리는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6-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9년 1월 1일에 취득하였던 비품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취득원가는 6,550만원이고 잔존가액은 1,550만원, 내용연수는 10년, 그리고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정액법 계산 공식을 적어볼게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정액법 계산 공식은요. 취득원가에서 남아있는 가치, 남아있는 금액인 잔존가액을 차감해서요.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내용 연수로 나눠주게 되면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요. 취득원가가 6,500만 원이 되겠고요. 6,550만 원이네요. 6,550만 원이 되겠고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잔존가액은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연수는 총 10년이죠. 10년으로 나누면 금액은 500만 원이 돼요. 이 500만 원이 매해 동일하게 가치가 감소되는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정액법이기 때문에 매년 가치가 감소되는 금액이 동일하게 되겠죠. 이 500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입력해주면 6-4번 문제는 자동 결산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괴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만약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한다면 12월 31일자로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발생하고요. 금액은 계산한 500만 원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 발생하는데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해야 되고요. 금액은 500만 원이 누적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해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 반가로 4번에 감가상각비 비품의 결산 반영 금액 500만 원 입력하고 F3 전표 추가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동 결산해도 되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차변대별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105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 여기까지고요.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